자산가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인사이트 복지사입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현지 시간 9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관 투자자의 80%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30% 이상의 응답자는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직간접적인 방식의 투자에서 간접적인 거는 이제 각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뭐 지수 투자라던가 뭐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같은 이제 큰 자산 운용사에서 진행하는 뭐 비트코인 트러스트, 뭐 이더리움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8년 이맘때 생각해 본다면 어떠신가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뭐 이거는 그 박상기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무슨 중국 보이스피싱 집단처럼 만들어 버렸죠. 언론에서는 뭐 신기루니 허상이니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했고, 뭐 지식인을 자청하는 분들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도박이고, 또 뭐라고 했죠? 그 개발자들의 장난감? 본인들도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어이가 없고 놀란다고 했었나요?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장난감으로 만들었는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서 감당이 안 된다. 뭐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뭐 신기루, 도박, 가치 없는 장난감, 범죄, 테러 이런 온갖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갖다 붙여서 깎아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중파에서 인기 좀 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면 뭐든 다 믿고 그분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 뭐 코인충들 한강이나 가라 등등 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8년이 그런 해였죠. 저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정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게 2018년 7월에 한국은행에서 암호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CBDC와 암호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허구헌날 CBDC 관심 없다고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결국에는 여지껏 리서치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는지 계속 모니터하고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CBDC를 이제 발행하겠죠, 언젠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분명히 안 한다고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발행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지역 화폐들 중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해가지고 막 발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이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네요. 자, 얘기가 길었는데 18년도와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미국과 유럽 투자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내용인데요. 설문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 비율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27%로 증가했고, 미국 내 암호화폐 선물 투자자는 지난해 9%에서 22%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연구 총괄은 미 연준의 전례 없는 경기부양 조치로 투자자들은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자산과의 낮은 연관성, 잠재적인 상승 가능성 등을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시장 통화량이 많아지면 이 화폐의 가치가 보통은 하락하겠죠. 이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쇄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산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대체 자산으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움직임 이후 한국형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의 분들은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언론들은 새로운 무언가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해외 언론들은 새로운 무언가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공중파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십거리로 사용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여론을 좀 이끌어 나가려고 하죠. 그도 그런 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분들이 좀 더 중립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프로그램이 노잼이 되고 시청률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당시 정부 기조랑 이제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튼 아쉬운 거는 해외에서는 단지 이슈몰이를 하거나 정치 편향적 보도를 하는 게 아닌 이제 각 진영의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중립적인 내용을 전달한다고 느껴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어디 가서 말하면 대부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실걸요. 그쵸? 하지만 해외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해 우려하는 논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 가치 평가 근거 부족, 시장 조작 가능성 등 이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암호화폐에 대한 대형 투자자들의 관심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더 많은 돈을 이 시장에 유입을 시켜야 더 큰 상승장을 이뤄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무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늠하는 지표로 유명한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CME, 이 CME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확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는 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규모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자산 시장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상승장이 왔을 때 17, 18년도 불장보다 더 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불장을 기관이 이끌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이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런 자금들 있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왔다던가 2018년도에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차명 계좌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돈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